지금 모든 관심이 그 연준, 뭐 물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요즘 이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파월 의장을 보고 저 아서 번즈냐, 뭐 폴 볼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70년대 때 이제 1차 오일 쇼크 터질 때 연준 의장이었고 이 양반도 나름 뭘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바뀐 게 이제 폴 볼커인데 지금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통화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를 뭐 그냥 엄청난 인플레를 몰고 오는 망한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서 번지고 그리고 끝끝내 물가를 잡아내가지고 달러를 부활시켰다고 또 달러계의 이수지로 평가받는 게 또 폴 볼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너무 폄하됐고 한 사람은 너무 과대포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잡혔고 이 양반일 때 결과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망쳤고 이 사람은 잘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게 일단은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면 72년부터 한번 봅시다.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 경기 선행지수인데 경기는 아주 그냥 작살이 나죠. 왜 작살이 나겠어? 노란색이 미국 CPI입니다. 폭발하죠. 폭발하고. 그리고 하늘색이 실업률입니다. 물가가 폭발하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미국이, 이 아저씨도 통화정책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플레 일으켰다고 하는데 초반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도. 많이 올렸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경기 꺾이고, 경기가 꺾이니까 어떻게 돼? 조금 있다가 실업자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근데 73년 좀 넘어가면 74년 좀 되니까 일단 금리 좀 올렸다가 다시 좀 낮추고 또 눈치를 봐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물가가 폭발을 하죠. 그래서 뒤늦게 금리를 따라 올리는데 번즈가 그때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공급 충격이잖아요. 이게 오일 쇼크잖아요.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잡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때문이 많을 거니까 통화정책은 완화로 가야 된다면서 갑자기 유턴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올리지 말든가. 어쨌든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지. 아니 뭐 금리 올리면 뭐 땅에서 막 밀이 솟아나고 뭐 없던 기름이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올라가던 물가가 이것도 전년 대비니까 빵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는데 금리가 갑자기 심지어 예전에 물가가 오히려 한참 밑에 있을 때 수준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물가가 내려오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12%에서 꽤 오래 버텨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말이 그렇지 12%에서 1, 2년을 계속 간다는 거는 그럼 전년 대비 12%니까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실업률이 별로 안 내려와요, 또. 그리고 경기도 생각처럼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근데 이때는 계속 저금이죠. 물가보다 한참 밑에 있잖아. 계속 저금이에요. 물가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뒤늦게 조금 더 올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옵니다, 이제. 근데 그랬는데도 79년 10월까지 됐는데도 물가가 10%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해서 이제 볼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범위를 확 넓혀버리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을 해가지고 금리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 바꾸겠다 선언을 하면서 일단 팡 한번 튑니다. 팡 한번 튀니까 어떻게 돼? 금리 올리니까 또 이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죠. 그 물가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요때 뭐가 터져요?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팡 튀죠. 근데 처음에는 물가를 볼커가 세게 한번 쫙 올렸는데 경기가 너무 꺼지잖아. 그래서 일단 스톱했다가 후퇴를 좀 해요. 다시 낮췄다가. 근데 2차 오일 쇼크 터져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금리를 확 올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 경기가 작살이 나고 실업률이 폭증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바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700bp를 낮춥니다. 금리를 급하게 낮춥니다. 쫄은 거지.
그랬는데 당연히 물가는 더 가다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게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니까 요때 다시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는 약간 볼코도 왔다 갔다 많이 했다니까. 번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번즈는 아예 대놓고 금리 올려가지고 답이 없네 그냥 낮추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볼코도 뭐 나름대로 세게 했는데 이다도 세게 했습니다. 올린 것보다 이내를 더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취임 전까지 취임보다 더 밑에 내려간 적도 있으니까. 그때 물가가 꺾이고 실업률이 꺾이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했을 때 금리를 팍 올리니까 기대 인플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양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금리 인상 사이코패스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꺾이니까 그때부터 물가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큰 네모 안에서가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도 하강하는데 금리는 생각보다 높은 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쭉 올라갑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왜? 처음에는 실업률 2% 오른 거에 깜놀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독해져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 물론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파가 너무 컸죠. 그래서 이게 83년까지 81년부터 83년까지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혹독하고 가장 길었던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짧고 약했어요. 걔는 그냥 쭉쭉 그래프만 튀어나갔을 뿐이지 얘처럼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기대가 꺾였으니까 쫙 내려왔죠. 그리고 85년도 다 됐다. 이제 정말 잡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85년에 뭘 합니까? 일본 조지죠. 왜? 일본만 조졌냐? 캐나다, 서독, 프랑스, 일본 5개 나라의 통화를 강세로 돌리라고 한 거죠. 뭐겠습니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이제 달러 약세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3조 호황. 그러니까 사실 볼코 초기나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잡았으니까 볼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번즈 얘기도 사실은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70년대 때는 그 중동에 대한 그 원유 의존도가 끝판왕이었어요. 그때 거기 아니면 기름이 안 났어. 예전에 클리블랜드나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중인은 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때만 해도 왜 석유왕 록펠러가 클리블랜드에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텍사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서 미국 원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디트로이트도 러스트 벨트가 잘 됐던 게 거기서 기름이 나고, 피츠버그가 미국의 포항이거든요. 거기가 철강이 크고, 그러니까 철도 있고 기름도 있으니까 중간에 있던 디트로이트에 뭐가 생겨? 자동차 산업이 생겼던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러스트 벨트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20년 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원유나 정유 제품이 독립이 아예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뭘 해요? 중동에 군대도 보내고 컨트롤을 많이 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래도 남의 나라니까 힘이 많이 든다. 자국에서 해결하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2015년 그럴 때는 미국 때문에 유가가 쭉쭉쭉 빠지기 전에 미국이 이제 사지 않고 팔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미국은 완벽하게 에너지 독립이 가능해졌다. 근데 다음 에너지는 뭡니까? 신재생도 독립하겠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에너지 독립하는데도 사연이 되게 많았죠. 중동에 쿠데타 지원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라크 날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 근데 미국은 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에너지라는 거가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때 한 거지. 공급으로 문제가 생긴 게 이번하고 이번이잖아요. 근데 1차가 더 컸습니다.
충격은 처음이니까. 근데 여기서 약해진 체격이 2차가 터지니까 확인사살이 된 거지. 예. 근데 이 미국의 핵심 엘리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공급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수요로 조져야 되는데 그 대가는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약하게 하면 번지처럼 물가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세게 하면 볼 것처럼 물가만 내려오고 다른 것도 다 죽는다. 둘 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야지. 물가가 안 올라가게 해야지.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땅에서 아니면 우리 땅과 다름없는 동맹국에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역학구들 약간 깬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때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게 IRA죠. 친환경은 중국한테 친중국이라고 바꿔야 돼. 친환경 에너지는 친중국 에너지예요. 친환경은 풍력이 됐든 뭐가 됐든 수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국의 광물, 중국의 뭐 셀 이런 거에 전적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에 의존하던 원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해낼 겁니다. 결국은 해낼 건데 쉽게는 안 될 것이다. 쉽게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보면 이게 사실 그 70몇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72년부터 이제 80 몇 년도까지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3시간 내내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조금 이 평가가 조금 오바가 있고 실제 그 인물은 인물이지만 번즈식으로도 해보고 볼커식으로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을 도출했는지는 미국이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하는 걸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